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드디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줄여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 수집 노인 전국 14,831명의 월평균 소득은 76만 6천 원으로 옛날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 올해 1인 가구 222만 8,445원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한 달 소득은 기초연금이 절반 가까이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폐지 수집 노인 10명 중 9명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00만 62명,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26만 명의 19.51%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1년 예산은 올해는 24조 4천억 원이지만 2030년 39조 6,600억, 2050년 125조 4,200억, 2027년엔 238조 29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2023년 1.0%에서 2070년 3.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 연금개혁의 최대의 화두는 구조개혁입니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다시 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이 노인 세대 안에서 사각지대가 많고 연금액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도 많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선정해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급여액이 정해지고 있고, 대부분 전액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정책 운영 측면에선 제도 성격이 애매하다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때 소득으로 간주해서 받은 기초연금만큼을 차감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돼도 극빈층 어르신들은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2024년 기준 50만 2,2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해서 설계된 장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받은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게 불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연금을 손본다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안에서 기초연금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른 제도와의 적합성을 맞추는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은 크게 두 줄기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 방안 첫 번째는 최저소득 보장입니다. 최저소득 보장이란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줄이고 최저소득 계층의 급여를 인상하는 최저소득 보장연금으로 개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저소득 보장은 노인 세대 내의 극빈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서 노인 빈곤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중상위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개혁 방안 두 번째는 보편적 기초연금입니다. 보편적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의 노인 전체 지급을 말하는데요. 이는 개인이 노후에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앞으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한다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연금 2024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로 OECD 평균 18.4%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적은 돈을 노인 부양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 7.7%의 절반도 되지 않고 프랑스 13.6%, 독일 10.2%, 일본 9.2%와 비교해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비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 정도로 OECD 평균 1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지출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재정 부담에 대해 설명드린 김에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 전체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국민용돈,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돼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64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이 중 50% 이상이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비용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도 복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라도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수당이자 사회수당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검토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해법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